정말 꿀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3번, 4번, 10번, 100번 보세요. 너무 많은 꿀팁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네, 오늘은 영문 이력서, 레주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그러니까 연락처라고 하면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메일 주소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일단 가장 윗 상단에 기본 인적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제 주소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디까지 주소를 써야 되나요? 라든지 실제 거주하는 주소랑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데 어딜 써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근무하실 곳과 근접하다면 가급적 근무하실 곳과 근접한 주소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네, 이거 아무 데서나 알려주지 않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지 주소지를 입력할 때 동호수를 써야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동호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물론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합격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오타내지 않도록 3번, 4번, 10번, 100번 보세요. 또 하나는 메일 주소인데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F워드가 들어간 메일 주소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메일 주소에 그 찍찍찍 되어 있는 표시 있죠? 뭐 표정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메일 주소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 만드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쓰던 메일 주소를 또 구글의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이 쓰시던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그 SNS 채널들이 쫙 다 나오는데요. 간혹 싸이월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흑역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메일 주소 말고 다른 메일 주소 만드셔서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실 부분은 학력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력사항은 보통 대학교 이후의 학력사항을 기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고등학교부터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고등학교 이름을 꼭 적고 싶다가 아니면 굳이 고등학교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일단 학력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날짜를 같이 적게 되실 텐데 그 날짜는 최근 이력이 위에 올라가게끔 순서를 정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이제 경력사항인데 이제 학력사항 밑에 경력사항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레주메 포맷을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학력사항 다음에 경력사항을 작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경력의 경우에도 학력을 작성했던 방법처럼 맨 윗칸이 최근 경력사항, 그 다음에 맨 아래가 가장 오래된 이력이 되게끔 이력의 역순, 시간의 역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전에 회사에서 했던 업무들이 앞으로 지원할 포지션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매칭도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력들을 다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무에 포커싱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전혀 경력이 없는 지원자라고 하면 관련된 활동 이력이나 아니면 공모전을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나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했던 내용이나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경력사항 대신에 작성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경력사항이 아니라 관련 활동이라고 카테고리명을 변경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턴십이나 파트타임 내용이 경력사항에 들어가진 않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입이어서 그거 말고 뭐 회사에서 했던 업무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경력사항이라고 카테고리 그냥 두시고 인턴이나 파트타임 내용 쓰시고 그 밑에 관련 활동이라고 따로 표기하셔서 뭐 아르바이트나 그에 관련 활동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무 날짜는 월까지만 보통 쓰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거든요.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경력 허위에 대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증명서 발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경력사항 작성하실 때 내가 했던 성과가 있다면 수치적으로 꼭 표현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실수록 이력서 사항에서 더 그 이력이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지원하려고 하는 포지션과 크게 관련 없는 내용들을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 내용들은 보통 그 외 경력 및 활동사항 이렇게 카테고리명을 정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명과 활동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데 이력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맷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쓰실 때는 이력 적는 것과 똑같이 명칭 순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단체, 어떤 소속, 또 어떠한 직책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력상 쓰실 때처럼 써주시고 이게 봉사활동인지 아르바이트인 건지 클럽 활동인 건지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수상 경력이 있다면 수상 경력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을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격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직무에 필요한 스킬셋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개발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언어를 다룰 수 있는지 그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고 뭐 마케팅 지원자라고 하면 이미지 툴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 툴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툴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활용 정도까지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활용 정도까지는 선택사항이니까 원하시면 기재하셔도 되고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학 성적의 경우 만약에 내가 어학 성적을 대체할 만한 경험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 비즈니스 활용 가능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면 그 뒤에 괄호치고 나서 보통 점수를 적는데 점수 말고도 내가 미국 10년 거주, 캐나다 5년 거주 뭐 이런 식으로 내 거주 경험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굳이 꼭 점수가 없어도 이력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들도 일상생활 가능 뭐 이런 활용 수준을 적는다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또 거주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주 경험도 같이 적어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만료된 점수 적으셔도 돼요. 간혹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걸 적는 분들 계세요. 태권도 몇 급 적는 분들 계신데 내 직무 혹은 업무 상의 활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많은 꿀팁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